안 후보님의 이번 대선을 대하는 입장과 주요 정치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여러 가지 꼽히지만 역시 단일화 문제입니다. 좀 더 덕담의 수준의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지금 안 후보님 입에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첫 질문은 역시 단일화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첫 시작은 한겨레 권태호 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후보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안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계속 좀 더 여쭤봤을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께서는 단일화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 실현 가능성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다른 당이니까 그 당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이렇게 공론화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 여론조사를 급히 했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단일화 방식을 제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후보자 간 단판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와 비슷한 방식을 제기한 셈인데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 또 죄송한 질문인데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시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연합정부를 말씀하셨고 어떤 형태로든 이 연정이나 공동정부 형태의 운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으로 DJP를 얘기하면서 공동정부로 해서 단일화 조건에 대한 의견도 사실상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각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이런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가 그것이 좌쪽에 있던 사람이든 우쪽에 있던 사람이든 그것 가리지 않고 널리 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더 국회의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고 거기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못 고친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각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각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다수의 의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아마도 여러 가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가 국회 내에서도 바뀌는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내부적으로 금들이 쩍쩍 갈라져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시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4,000명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국민들이십니다. 마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시켜 놓고 그 다음 총선에서 일당으로 만들어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기득권 정치 세력의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뭘 못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권 바깥에 있는 더 좋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 거대 기득권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인재풀을 자기 진영 내의 인재풀로 확 좁혀버리고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으로 인재풀을 좁히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인재풀을 좁히니까 결국은 남는 사람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다른 모든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만 정치가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양당 거대 정당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전국에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예상은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DJP 연합을 제안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DJP하고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당 소속이든 여러 명의 이제 장관 추천권을 주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면 그런 식의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제안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당연히 예상하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또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이어가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그 단일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후보 등록 직전 막판까지 그 단일화가 진행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 등록 직전이나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그리고 사전 투표일 직전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시기로 단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투표 전날까지도 사실은 단일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화 시기는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어느 순간까지 하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 특히 그 시장에 가면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듣는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두지 마라. 또는 이번에도 단일화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둘 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 지난 10년간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입니다. 거의 매년 사실은 주요 선거에 다 관여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그 선거를 했던 것이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저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17년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2013년 총선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2014년, 2018년, 2021년 작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인데요. 이 모든 선거를 완주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정치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 너무 선의로 대했구나 하고 저 스스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도중에 그만둔 적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0% 안 했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매 선거마다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이 9번의 선거 매번 선거 때마다 도중에 그만두고 도중에 단일화를 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은 뭐 제 잘못이죠. 그런 것들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이번 기회에 그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 보충 질문을 좀 사회 입장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그 개인 정치적 과정에서의 그 단일화에 관련된 잘못 지어진 이미지 같은 데서 충분히 해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어느 선거에서보다 안 후보께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오고 계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구성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일종의 집권을 해야 대통령이 당선돼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29일간의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걸로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그 평가나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런 큰 대의적 차원에서 적어도 단일화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협상에 응해야 되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추가로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뭐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하고 나서 5년간 지난 5년의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지난 5년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응징과 동시에 더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정권 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권 교체,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이에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상대는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 내부는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라는 것이 국가를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같은 목적 하에서 방법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신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진심은 저는 똑같다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속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번 대선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합니다. 근데 양쪽 다 지지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자기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인질이 된 기분으로 싫어하는 후보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너무나 싫은데 상대방 후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싫은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의 인질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 이렇게 중요한 시점, 앞으로 5년을 허송세월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믿고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국군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 말씀드리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